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체크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곳곳에서 도로가 막힌 곳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모두 별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오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과 불편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발바닥을 따라 이어지는 두꺼운 조직대인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와 발가락을 연결해 주는데 그곳에 염증과 자극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럼 먼저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족저근막의 반복적인 긴장이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반복적인 발의 스트레스나 긴장, 부적절한 발 메커니즘, 과도한 사용, 과도한 체중 감량 또는 지지할 수 없는 신발 착용과 같은 원인에 의해 족저근막염이 유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 요인이 족저근막염의 발병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째, 달리기, 뛰기, 춤추기 등 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용 또는 반복적인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평발 또는 높은 아치로 인해 몸의 무게가 불균등하게 분산되면 족저근막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발에 아치 지지대 또는 완충제가 불충분한 신발을 오래도록 착용했을 때입니다. 넷째,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비만이나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의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건을 꽉 조여서 발에 역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주요 증상은 발 뒤꿈치 아래쪽의 통증으로 날카롭거나 둔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장시간 휴식을 취한 후나 아침에 더 심하지만 장시간 서서 걷거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할 경우에도 악화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위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은 후 통증이나 뻣뻣함,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서 있을 때의 통증, 환부가 약간 붓거나 붉어지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는 완만한 스트레칭으로 나아지기도 하지만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발을 쓰게 되면 발 뒤꿈치 부위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발의 경직과 운동 범위가 제한되기도 하여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발 뒤꿈치 부위가 붓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촉진하며 미래의 발병을 예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식과 얼음 요법입니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족저근막염의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15분 정도 얼음 찜질을 환부에 하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인데 이는 족저근막과 주변 근육을 늘리고 강화하는 구체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조 신발의 착용인데요. 적절한 아치 지지대, 발 뒤꿈치를 보호하는 쿠션 및 지지대가 부착된 깔창을 깐 신발을 신으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춤형 정형외과 삽입물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넷째, 의약품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즉 엔세이드와 같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물리치료요법이 있는데요.
더 심각하거나 증상이 지속적일 때 물리치료사와 의논한 후 초음파 치료, 테이핑 기술 또는 전문적인 운동과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는 고에너지 충격파를 환부에 전달해 치유를 자극하고 통증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의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거나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내용을 지키면 좋습니다. 첫째, 아치 지지력이 좋고 쿠션감이 있으며 착용감이 편안한 적당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 활동, 특히 발과 관련된 활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셋째, 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넷째,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서서 걷거나 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발과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딱딱한 표면에서 걷거나 뛰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표면을 선택합니다. 여섯째, 딱딱한 표면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것을 피하고 집에서는 버팀목이 있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이 의심되거나 지속적인 발 통증이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위해 의사나 건강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강 체크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 장마철에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저는 물러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